51쪽 내신 만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운동량 보죠. 자, 운동량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으라고 나왔는데요. 운동량은 크기와 방향 있는 물리량 벡터량이고요.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클수록 운동량이 큽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면 등속도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운동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5번 이고요. 2번입니다.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질량이 4kg인 물체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습니다. 질량이 4kg이군요. 그럼 이거를 시간 속도 그래프,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 VT 그래프로 해보면 속도가 운동량이 20일 때 5m/s 였을 겁니다. 여기는 0m/s이고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등가속도 운동. 옳은 거 찾겠습니다. 0에서 2초 사이에 알짜 힘이 일정했죠. 그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여기 등가속도 운동을 했죠. 힘이 증가하면 가속도가 증가하고요. 0에서 2초 사이에 5m/s의 속도로 아니구나. 예, 0에서 2초 사이에 VT 그래프면은 2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죠. 5m 이동했습니다. 5m. 2에서 4초 사이에 여기죠. 2에서 4초 사이에 등속도 운동 알짜 힘은 0입니다. 이번에 3번이고요. 아,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힘드네요. 네.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직선상에서 질량이 4kg인 물체가 A네요. 4m/s의 속도로 가다가 2kg, 2m/s인 B에 빡강 충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네요. 그럼 B의 속도는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이 같습니다. 4, 4, 16, 2, 4. 그러면 충돌 전에 운동량의 총합이 20kg/s거든요.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이 12kg/s니까 B의 운동량은 8kg/s가 돼야 됩니다. 질량이 2kg이니까 속도는 4m/s이고요. 3번에 4번. 그리고 마찰이 없는 직선상에서 3v 속도로 운동하던 A가 정지에 있던 B와 충돌한 다음에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도 V로 가고 있네요. 질량은 MEM이고요. 일단 속도를 좀 구해볼까요? 충돌 전에 운동량이 3mV죠. 충돌 후에도 운동량이 3mV. 예. 아, 구할 게 없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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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충돌 후 A 운동량, 처음에 3MV였죠. 그러다가 나중에 MV, 예, A 운동량은 감소를 하게 되고요. 충돌 전, 충돌 후 운동량의 총합은 네, 보존됐습니다. 3MV. 충돌 과정에서 A와 B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다르다. 3MV에서 A가 MV로 2MV가 줄었고요. 여기 EM에서 0이었거든요. 운동량이 EMV로 예, EMV가 늘었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습니다. 만약에 A, B 두 개밖에 없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다르면 크기가 다르면 운동량이 보존되지 않겠죠. 네, 보존되니까 4번에 3번이고요. 5번입니다. 자, 5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같은 물체 A와 B가 각각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준선으로부터 A네요. A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고요. 거리가 2m 떨어져 있었대요. 그리고 A와 B는 한 번 충돌을 했고요. 지금 둘 다 움직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둘 다. 근데 B보다는 A가 빨랐겠죠. 그러니까 부딪혔죠. 자, A가 처음에 충돌 전에 속도가 얼마였냐면 3m/s였고요. 충돌 후에 1초 만에 1m 갔으니까 1m/s가 되었습니다. 충돌 전, 충돌 후
A와 B의 운동량을 보면은요. A는 m 곱하기 3m/s 였고요. A가 m 곱하기 1m/s 였고요. B를 모르겠네요. B 2m 떨어져 있다. 근데 1초 만에 충돌했다. 네요. 그럼 A가 3m/s인데 1초에 2m면은 2m/s 속도 차이여야 되거든요. B가 1m/s면 예, 상대 속도가 2m/s니까 1초 만에 충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B가 처음에 m 곱하기 1m/s였네요. 그럼 이게 4m이죠? 4m. 여기도 4m이 되려면 m 곱하기 3m/s. 아, 질량이 같은데 속도가 교환된 완전 탄성 충돌입니다. 충돌 전 A의 속도는 3m/s이고요. 충돌 후 A의 속도는 1m/s이고요. 충돌 후 B의 속도는 3m/s이고요. 예, 탄성 충돌이었습니다. 5번에 5번이고요. 6번입니다. 예. 그림은요, 그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압축된 용수철로 연결된 수의 AB가 3m/s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풀리면서 띵 하고 반발이 되었대요. AB 질량이 예, 합쳐서 1kg, 2kg이었군요. 그럼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이 339, 9kg m/s였고요. A가 1kg 1m/s, A가 1kg m/s입니다. 그러면 이제 B의 운동량은 8kg m/s가 되어야 하는데요. B의 질량이 2kg이니까 얘는 4m/s면 운동량이 8kg m/s가 됩니다. B의 속도 4m/s요. 오른쪽을 플러스로 했으면 예, 4번. 6번에 4번이고요. 7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두 물체 A, B가 충돌 전, 충돌 후이네요. 뭐 플러스 EMV였고요. 마이너스 EMV였고요. 마이너스 MV이고요. 요 운동량의 총합이 같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얼마가 돼? 0이 돼야죠. 얘는 플러스 MV가 되겠네요. 근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질량이 EM이니까 2분의 1V 하면 되겠습니다. 충돌 후 B의 속력은 2분의 1V이고요. 그리고 충돌 후 AB 운동량의 총합은 마이너스 MV 플러스 MV 0이고요. 충돌 과정에서 B가 받은 충격량, B가 받은 충격량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고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됩니다. 나중 운동량이 플러스 MV이고요. 처음 운동량이 마이너스 EMV이고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오른쪽으로 3MV가 변했습니다. MV가 아니고 3MV요. 1번. 7번에 1번. 8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던 질량이 2kg인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받은 알짜 힘을 나타냈습니다. 10일 때 속력을 구하래요. 지금 정지되어 있었거든요.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충격량이고요. 이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면적이 운동량의 변화량. 자, 운동량 보겠습니다. 그러면 운동량이 처음에 0이었고요.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20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5초 때 운동량이 20이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2, 5, 10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10초 때 운동량이 30 되겠죠. 30. 근데 질량이 2kg이니까요. 속도는 얼마가 되나요? 15m/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 무중력 상태의 우주 공간입니다. 두 우주인 A, B가 서로 손을 맞대고 밀었어요. 질량은 A가 B의 질량보다 큰 상황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요. A가 B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 작용, 반작용으로 충격량의 크기는 같습니다.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합은 0이다. 그렇죠. 예. 지금 처음 운동량을 계산하려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뭐 움직이고 있든 움직이고 있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A와 B의 운동량의 합이 아니라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합이니까요. 오른쪽으로 MV만큼 B가 변했으면 A는 MV만큼 왼쪽으로 변하니까 운동량의 각각의 변화량의 합은 0이 됩니다. 손을 뗀 후 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요거는 이제 속도의 크기. 이거 되게 애매한데요. 이게 처음 속도가 없어가지고요. 이 만약에 얘네 둘이 같은 속도로 엄청나게 이제 빨리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밀면 둘 다 엄청 빨랐거든요. 어, 같았어요. 근데 속도가 같았는데 B가 이제 조금 빨라지고요. B가 조금 빨라지고 A가 조금 느려지고 어, 아니면 이 경우에도 B가 크네요. 잠깐만. 그럼 반대의 경우 볼까요? 반대의 경우 얘네들이 A 속도하고 B 속도가 겁내 빨랐는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B가 조금 느려지고 B가 조금 느려지고 A가 조금 빨라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어, 이 경우에는 A가 크죠. 그래서 이제 3번이냐 5번이냐인데 설마 이렇게 치사하게 문제를 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정지해 있었단 말이 없긴 한데 음, 그냥 정지해 있었다고 칠게요. 이게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정지해 있었다라고 치면 정지해 있었다라고 치면 A는 속도가 정지 요만큼, B는 속도가 요만큼일 거예요.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그냥 맞았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좀 잘못 나왔어요. 우주 공간에서 뭐 정지해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어야 되는데, 예. 아니면 잠깐만요. 음, 죄송해요. 제가 지금 혼란스러워가지고. 예, 예. 예외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오른쪽으로 매우 빨리 가고 있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매우 빨리 가고 있을 때는 B의 속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3번으로 하지 마세요. 설마 그렇게까지 이게 좀 만약에 제가 3번이라고 하려고 했으면 여기에 항상이란 말이 붙었으면 3번이라고 했을 거예요. 항상. 항상 절대로 반드시 이런 말이 들어가면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문제가 조금 잘못 나왔고 정지 상태였던 뭐 요런 게 없어가지고 아니면 이게 속도의 크기가 아니라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예,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하면 디귿은 반드시 맞습니다. 예. 아니면 속도의 크기를 할 것 같으면 질량이 같, 예, 뭐 정지되어 있다라고 하든지 디귿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라고 하면 맞아요. 예.
여기를 뭐 정지해 있었다 보다는 여기 디귿을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3번으로 가야 되는데 5번이라고 할게요. 5번이라고. 이런 거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5번 하고, 예, 5번 하고, 예,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네,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자는 게 아니라, 예, 시험에서 점수를 얻자는 게 목표이니까 답일 것 같은 걸 찾아주셔야 돼요. 자, 처음에 운동량이 플러스 mv이고요.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2분의 1 mv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벽과 충돌한 후 2분의 2 mv에서 2분의 1 mv로 감소하였고요. 벽과 충돌 전후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mv에서 마이너스 0.5 mv니까 마이너스 1.5 mv입니다. 0.5 mv가 아니고요. 그리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공이 벽으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예, 마이너스 1.5 MV 3번이고요. 그리고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1kg인 공을 20m 높이에서 가만히 놔갖고 지면으로 떨어뜨렸더니 지면에 충돌한 후 10m/s로 튀어 올라왔습니다. 옳은 거. 중력 가속도가 10이래요. 자,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좀 생각을 좀 해보죠. 그러니까 지면에 충돌하기 직전 공의 속력은 20m/s이다. 여기 지금 중력 가속도가 있으니까 좀 해보죠.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고, 귀찮으니까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겠습니다. 변위가 20m이고, 그리고 여기 살짝 놓았죠. 처음 속도가 0. 처음 속도가 0. 그러면 나중 속도는, 예, 구해보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에서, 예, 2 곱하기 가속도 10, 변위가 20m. 나중 속도의 제곱은, 보겠습니다. 그러면 20제곱이죠. 그래서 나중 속도는, 네, 20m/s가 맞습니다. 네, 기억 맞고요. 그리고 공이 지면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0이다. 요 1kg짜리가 20으로 갔었고 1kg짜리가 마이너스 10으로 갑니다.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인데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기도 합니다. 나중 운동량을 마이너스 10kg m/s라고 하고요. 처음 운동량을 플러스 20kg m/s라고 하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러니까 위쪽으로 마이너스 30N가 되겠습니다. 예, 충격량의 크기는 30N, 위로 30N이고요. 공이 지면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위쪽이죠. 힘의 방향. 예, 힘의 방향. 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 아래 방향, 안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면 4번. 11번의 4번. 그리고 예, 잠깐 쉬었다가, 예, 이게 시간이 너무 길면 잘 안 올라가요. 예, 잠깐 쉬었다가 끊었다가 해보겠습니다.